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 약정원장 양덕숙입니다. 지난 두 번의 집행부를 맡아 2013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학정보원 원장으로 참 많은 일을 겪어내었습니다. 2013년 원장을 맡자마자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느닷없이 2013년 연말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대엽 전 원장과 개발팀 그리고 엄태훈 이사 등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요한 사항은 2010년 당시 IMS와 약정원 개발팀 간의 암호화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느닷없이 저와 강모 이사도 피고인이 되어 무려 6년의 세월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의사와 그 가족들 수천 명이 무려 54억 민사소송과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은 피해 미천을 허가 취소하고 1심 유죄 시 약정원 재단법인 취소 통보 등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말이 그렇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식약처, 복지부, 심평원, 국회, 행정안전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실사와 벌금 부과, 더불어 추상과 같은 질책과 보고서 제출을 매일 요구받으며 약학정보원의 임직원들은 살얼음을 걷는 긴장 속에서 살아 지냈습니다. 또한 공익단체라고 하면서 공익적인 일한 것이 없고 심지어는 개인정보만 팔아먹는 부도덕한 단체로 여론뿐만 아니라 국회나 검찰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는 불이 나게 한 명밖에 없었던 약사에서 전문 약사 14명을 더 고용하여 의약품 학술 정보 사업을 고도화하고 검색 앱을 개발하여 전국의 3,000여 개 보건소와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등 국가기관에 의약품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학술 정보 공익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성적인 프로그램 오류와 다운을 해소하기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에 과감한 투자를 하였고 그 외에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1월에서 2019년 3월까지 약학정보원 주요 사업 간략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이미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사업을 다양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약학정보원 설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5억여 원의 식약처 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증거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학술팀과 콜센터 직원 수가 늘어나서 2012년 또 2013년 인수할 때 20여 명의 직원에서 현재는 2019년 현재 인수인계 때는 40여 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또 사업의 다양성, 더불어 매출의 의존도도 평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6년의 세월 속에서 약정원은 과거 집행부의 노른자 사업이었던 EDI 변환 사업, 또 이 부분도 정부 시책으로 중단이 되고 IMS 정보사업도 끊겨서 경영 타개를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임원들과 직원들을 격려하며 홍보, 마케팅, 학술, 세미나, 출판사업, 앱 출시 등 약학정보원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의약품 정보 검색 앱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서 국민들의 호평 속에 지금 현재 60만 명의 다운로드를 2019년 당시에 인수인계 시 사용자가 있었고 또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도 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정보원 인수인계 과정에서 10명이 넘는 인수위원들이 들이닥쳐서 2달에 걸쳐 고강도의 검찰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거 2013년 전 집행부가 김대엽 집행부의 인수인계를 받을 때 책자 한 권에 2, 3일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 집행부는 책자 15권 분량의 인수인계서를 현 집행부에 제출하였으나 인수인계 마지막에는
전례가 없는 새 집행부가 외부에게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전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와 감사단에서는 전례가 없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 약정원과 약사의 화합을 위한다는 대의로 외부 회계 감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 당시 내부 외부 회계 감사 결과 회계상의 어떠한 문제를 지적받은 바 없었습니다. 현 집행부가 출발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전 집행부와 화합을 다짐하고 출발한 현 집행부입니다. 그런데 현 집행부는 6년간 무수한 민형사 소송과 국가기관의 고초에 대응하며 약학정보원을 지켜내기 위해 변호사 비용과 더불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곳에 사용한 비용을 소명하라며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가면 배임이라는 등 법적 용어를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법적 소송 임박이라느니 전 집행부 횡령이라느니 하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전 집행부는 현 집행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미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하고 한 번도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뒤로는 거짓 소문을 내고 이사회에 알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이런 행태는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 집행부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은 크게 회계장부 문제, 세금 문제, 임원 활동비 등에 관한 것이지만 현 집행부의 내부 외부 회계감사 결과 전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저와 당시 집행부는 오로지 약정원의 발전을 위하여 한 일이었으며 약사 회원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3년분 전 집행부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분을 넘겨주셨고, 둘째, 직원 자녀 학비 지원 문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직원은 처음 채용 시 조건이 급여는 좀 작게 하고 대신에 직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 지원이 채용의 서로 상호간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다 내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경영의 운영의 묘입니다. 그런데 대한약사회 산하 임직원들의 학비나 유학비 지원도 그렇게 적법했는가? 옛날 사례를 여러 기자님들이 한번 취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현 집행부가 부채라고 주장하는 계약금 받았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여러분 나눠준 것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 집행부가 부채라고 부르짖는 계약금은 인수인계 당시 해당 기업도 질의서를 통해 부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 집행부가 의뢰한 외부 회계감사도 계약상 잘못된 계약이라는 그 어떤 지적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거를 보여드립니다. 외부 회계감사 실사 보고서가 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또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외부 회계 감사에서도 부채를 하지 않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약학정보원에서 자꾸 부채라고 해서 부채입니까? 계약금이 부채입니까? 이러니까 부채입니까? 하니까 부채가 아니라고 왔습니다. 부채가 아니라고 답변서가 왔습니다. 뭐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사실임. 거기 인수인계서에도 있습니다. 전 집행부는 지난 6년의 시간 동안 10여 건의 재판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원의 성금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예산 31억여 원에
2018년 12월 당시 보증금 5,500만원, 외상 매출금 3억 7천여만원, 또 2월금 5억여만원, 기금 2억, 퇴직연금 2억, 미발행 세금 계산서 8억 원 이상 해서 총 8억 6천여만원의 현금과 외상 매출금 12억으로 도합 20억 원이 넘는 규모로 현 집행부에 넘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의 의혹 제기가 약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잡기 위한 노력으로 믿고 싶지만, 약정원을 위해 한 일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을 보면 의혹 제기의 의도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의도가 어떠하든 이번 일을 계기로 약정원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바로 잡혀지기를 바라며, 저 역시 원장 재직 당시 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불어 약정원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만들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 과거 약학정보원의 안위와 약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말하지 않고 있었던 김대엽 집행부의 회계 부정이 의심되는 부분을 알리고자 합니다. 김대엽 집행부의 의혹 사례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해명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말 서류 뭉치 속에 비밀 장부를 발견하고 당시 회계 담당을 불러서 물어보니 국가 용역 사업비를 외부로 빼돌려 다시 돌려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국가 과제와 상관없는 임원 등이 나누어 사용했던 서류였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세 사람이 사인을 하고 돈은 가져갔지만 그 돈의 출처 또한 정보원 장부 어디에도 없고 통장 어디에도 같은 날 이 돈이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한 당시 회계 담당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상당액의 현금은 모 회사로부터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한 경비인데 이건 역시도 빼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그 통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대엽 전 원장의 소명을 구하며 기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취재하여 이것만큼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오늘은 보여드리지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셋째, 또한 지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저지 약권 수억 성금을 거두었지요. 2011년 11월 22일 전향적 합의에 의해 투쟁이 끝나고 편의점에 약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모아준 돈 5억이 넘게 남은 돈은 이듬해 2012년 2월, 4월, 7월 현 집행부를 포함한 다수가 사인만 하고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투쟁이 실패하였음에도 회원에게 사과는 고사하고 남은 성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었고 회계 처리, 세무 신고가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약사 회원님들의 피같은 성금이 어떻게 처리되었고 나누어 가져간 성금이 옳게 갑건세는 내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여기 이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오늘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상당의 돈이 사인해서 받아간 증거가 있습니다. 넷째, 2013년 압수수색 시 하나의 서류를 발견하였는데 놀랍게도 나이스정보통신의 벤 수수료가 약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김대엽 원장 재직 시 당시 개발팀장의 사인으로 외부로 빼돌려지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 액수는 원금만 3억 4천이었고 이자까지 합쳐서 5억 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스와 민사소송을 하여 돈 5억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개발팀장인 임모의 통장으로 3,400만 원이 입금되었고 나이스 회사로부터 3,400만 원을 뇌물성 대가로 받은 사실에 인해 현재 추징금 등 다른 죄와 합쳐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이스는 이중으로 비용을 치른 결과인데 나머지 3억여 원의 돈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여러분
취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더 황당한 것은 정보원의 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임모 씨가 현재 약학정보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갈아탄다면서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고 계십니까? 또한 회원들의 영업정보 및 정보원의 학술정보를 퇴직 시 무단으로 빼돌려 회사를 설립하여 고발당한 임모 직원을 아직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새 집행부가 고소를 취하고 다시 재고용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결코 자시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회계 처리가 의심되는 많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리고 차차 밝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6년간 약정은 김대엽 전 원장이 시작한 데이터 사업의 시작으로 수많은 고초를 당했으나 꿋꿋하게 지켜낸 지난 집행부의 노고를 보상은 하지 못하고 하나하나 먼지 털듯이 조사하고 명예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전 집행부를 불러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전 집행부가 마치 커다란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냄새만 피우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아주 냉정한 의미로 이 사건의 본질은 김대엽 집행부가 겉으로는 약정은 해결 문제로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성동격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는 한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모 임원이 외부에 만들어 놓은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연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전 집행부의 모든 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알리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 기자회견 시에 외부 회사와 계약건은 자세히 다시 알려드릴 테니 기자 여러분 이 부분도 반드시 취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그 내면에는 진영 논리로 약사의 화합을 저해하는 정치적인 탄압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저를 포함한 집행부를 한꺼번에 파렴치범으로 몰아 정적을 제거하여 제기를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의심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순수한 의도라면 궁금한 부분은 당연히 저를 포함한 전 집행부를 불러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것이 이치인데 일방적인 거짓 소문과 언론 플레이로 전 집행부를 매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태산불량 토양,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혜로 초심을 잃지 말고 미래를 향하고 야권 신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지난 6년간 운영한 약정원의 미래와 회원님들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한약사회에서는 회비를 25,000원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려줄 만큼 우리 약사님들이 물가 상승분만큼 살림이 좋아지셨습니까? 이때 약학정보원에서는 어려운 회원님들을 위하여 적어도 이것만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집행부가 운영할 시에는 이익금이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10여억 원이 지불되었으나 이제 이 부분은 끝이 났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판독하여 읽어드리는 사업인 스캐너, 바코드 비용을 비롯해서 간단한 AS 비용은 마땅히 회원들에게 돌려드려야 하며 회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미래부와 행안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표준 바코드를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고 처방전을 판독하는 일에 약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은 약정원은 바코드 사업, 스캐너 사업에 이익이 난 부분은 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